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4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5월 4일인데 제가 일정이 하나 있어서 5월 3일 날 방송을 먼저 녹화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오늘 배우지 않았으면 내일이 있다 말하지 말고 올해 배우지 않았으면 내년이 있다고 이르지 마라. 주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원희룡 집값 단기 하향 안정 목표 임대차 3법 양도세 등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기사와 그 전에 부동산 정책 갈팡질팡 집값 자극 표심 좌우 시장 대혼란 한국경제에서 5월 1일 날 발표했던 기사인데요. 이 기사 먼저 보고 이어서 기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첫날 새 정부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 완화 방향이 혼선이 있고 또 과열 우려하면서 속도 조절한다더니 선거 앞두고 오락가락한다. 그리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실 분이 공약 정상적 추진하겠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께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고 지금 약간 의견이 좀 다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책을 갖다 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면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재건축 재개발과 부동산 대출 등 규제 완화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시장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면서다라고 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새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도심에서 다양한 주택 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면 재건축 재개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일부 국지적 가격 불안 조짐이 있으니까 시장 불안세로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는데 이에 반해서 원희룡 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서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약간 시장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사를 딱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서로 간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조정이 또 되면서 또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집값 자극 대 표심 좌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다음 달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 표를 얻어야 되는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도 하지도 않았고 또 출범하자마자 5월 10일 날 출범하면 20일 지나서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거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갖다가 선출하는 선거다 보니까 상당히 또 중요한 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여러 지자체장들이 있고 시의원, 도의원이 있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서로 간에 의견이 지금 모아지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새로운 정부가 5월 10일 날 들어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서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호 님과 원희룡 님은 엇박자 나지 않도록 서로 입을 좀 맞췄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앞으로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이제 대선 때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일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재건축이라든지 또 재개발 또 용적률 관련해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걸로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또 DSR 관련해가지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런 것들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라든지 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서 부득이하게 지금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값 자극이 우려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규제를 갖다 좀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이어서
어제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인사청문회를 갖다가 했었는데 제가 이 인사청문회를 뉴스를 통해서 좀 봤어요. 그런데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 플랜을 갖다 수립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후보자지만 이제 저는 크게 무리 없으면 인사청문회에 통과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전에 정치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은 이 표를 갖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 관련해가지고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손질을 할 것인지 이거는 저도 지금 예측이 안 되거든요. 이래서 아마 5월 10일 지나서 새로 취임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아마 어떻게든지 본인이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이라든지 또 금리 상승기를 둘러싼 은행의 소매금융 눈치 보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변화들이 지금 많이 감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장 상황을 갖다 면밀히 보고 있고 또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또 어떻게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눈치 보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5월 10일이면 지금이 이제 5월 제가 오늘 방송하는 게 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불필요하게 가격을 자극하는 조치는 후순위로 미루고 전체적인 청사진과 방향성에 대해서 일관된 신호와 함께 공급 조치라든지 양도소득세 증거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행력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에 신호를 명확히 줘야 된다라고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이분께서는 최종 목표가 주거 안정이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뭐 틀리다라고 이야기고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넘어야 될 산들이 정말로 많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도심 내 정비 사업 속도라든지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이렇게 될까? 저는 조금 의구심을 지금 표하고요. 등록 민간 임대사업체 부활 확대에 관련해가지고 단기 공급 방안도 재확인했지만 이게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이익이 없으면 이런 것들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 민간 임대사업자를 아파트를 지금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저는 조금 이분이 지금 5월 10일 아니 6월 1일 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 정말 포괄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6월 1일 전에는 선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인터뷰 하시는 내용을 딱 보니까 6월 1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DSR 관련해가지고도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는데 특정 대상이라든지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서는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DSR이라든지 그리고 대출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완화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마 5월 10일 전에 5월 10일 이후에 나올지 아니면 6월 1일 이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6월 1일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집 마련하실 분들 계시거나 그러면 6월 1일 이후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을 한다라고 지금 마스터 플랜을 지금 수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언제까지 지금 국민들이 30년 또 더 나아가서 40년 돼가고 있는 집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지 그 거주에 대한 그런 만족도를 더 높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가 대안이 아니라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돼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관련해가지고는 현재와 같은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정가격 반영률로 현실화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본다면서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5월 10일이 지나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아마 6월 1일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또 장애인 관련해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집값 단기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하면서 임대차 3법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그런 전면적인 그런 변화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고 5월 31일 그러니까 6월 1일 선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본인이 일부러 밝히지 않고 6월 1일 선거가 끝난 이후에 아마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뭐 세제, 대출, 그 다음에 뭐 규제 이런 것들도 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신문의 안동환 기자님의 미국 집값도 미쳤다. 팬데믹 2년간 8천조 원 기록적 상승이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주택 자산 규모가 2년 동안에 거의 한 3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2019년도 4분기에 비해 가지고 거의 한 35.1%가 지금 올랐다는 말씀 드리고요. 미국 주택가는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단독주택 위주로 지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앞으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불평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점쳐졌고요. 전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서 미국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켜봤을 때 우리나라도 앞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을 또 하시고 그래서 대출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5월 10일 이후에 대출 관련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금리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5%가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금리가 지금 제가 보니까 3%에서 4%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각자 좀 확인을 해보시고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늦추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정말 미쳤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미국 집값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미국 집값을 올라가는 것들을 보고 한국에 눈을 돌려서 보니까 한국이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깜짝 놀랐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가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드리면 제가 시간 관계상 자꾸 시계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물론 5월 10일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6월 1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6월 1일 선거가 이제 한 20일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5월 10일 새로운 정부 하고 난 다음에 6월 1일 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정말 중요한 선거거든요.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라서 향후에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지가 또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판단하셔가지고 선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정치적인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저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동산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더 나가서 정부 뭐 대통령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이런 관심이죠. 국민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또 지금의 집값이 비싸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또 우를 갖다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감독 스마일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값의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남아 돌 때까지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창릉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의 공급을 하루라도 빨리,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서울 도심이라든지 1기 신도시의 특별법을 빨리빨리 제정을 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40년간 주택, 담보대출, 주택자금 대출을 갖다 40년 동안 이런 것들도 지금 상품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0년짜리도 나오고 40년짜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대출이 지금 이제 뭐 쪼였다가 다시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자가 잘 준비하셔가지고 부동산에 2년 전에 이제 3년 전에 내 집을 팔고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도 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운이 좋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셔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좀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또 갈아타기 내 집이 안 팔려가지고 갈아타기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각자가 부동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자기의 인사이트를 채워 나가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국가에서 내 집 마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5월 4일 아침 방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